안녕하세요.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혼 판결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소년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잠깐 차치하고 이혼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이랑 합의가 됐을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에 관해서 어쨌든 부부간에 협의가 되면 보통 협의 이혼을 생각하시잖아요. 원칙은 협의 이혼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 같은 경우 절차를 보면은 우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두 분이 같이. 우리 이렇게 이혼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의사가 진짜인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협의이혼도 무조건 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라는 걸 하고 나면요, 법원에서 숙려기간이라는 걸 둡니다. 홧김에 이혼 신청한 거 아니니?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는 부부는 아니면은 뭐 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는 측면에서 3개월 숙려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제 양육 동영상 이런 것도 보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숙려기간을 마친 이후에도 너희의 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그때 다시 둘이 진짜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시켜 주세요 하고 찾아와라.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고 질문을 하고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정말로 이혼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양육하기로 하셨습니까? 친권 양육과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양육비는 얼마로 약정하셨습니까?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혼한다고 왔는데 지금 아이 누가 키울지, 양육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리에서 말이 다르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던가 아니면 일단은 이건 취하하시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신청하시라. 이렇게도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제대로 정리가 되고 합의가 끝났다 이러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이제 의사 확인을 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이혼 의사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치고 나서 법원에 두 분이 가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협의 이혼이고요. 이혼하기로 합의가 됐을 때 협의 이혼 말고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조정이혼 제도에 대해서 제일 기자님들의 관심이 뜨거웠을 때가 사실 송중기, 송혜교 씨 이혼 사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송중기 씨, 송혜교 씨가 이혼에 관해서 사실상 다 협의를 마치고 조정이혼 신청을 접수했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그냥 이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려달라 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그때 정말 기자님들이 조정이혼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게 협의이혼이나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중재하에 조정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당사자 간에 이런저런 협의가 됐으면 우리 이 내용대로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 굳이 조정기일 열지 않고 강제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제도 3개월씩 걸리는 이 제도 이거를 잠탈하기 위해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이혼을 신청을 하더라도 기일을 한 숙려기간 고려해서 한 달 내지는 3달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는 추세이긴 합니다. 협의이혼과의 균형을 고려해서요. 조정이혼을 신청하고 이렇게 협의 내용을 다 정리된 내용을 제출해서 화해 권고나 강제 조정을 바라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이혼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협의이혼에 따르는 이런 부수적인 어떤 교육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안 받을 수가 있고 덜 번거롭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서를 몇 개 쓴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또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산분할에 관한 어떤 이슈가 있다면 사실
당사자 간의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됐더라도 조정을 신청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조정조사 내지는 화해권고 강제조정 이런 걸로 결정으로 딱 해버리면 이거는 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판결로 재산분할이 난 거랑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재산분할까지 좀 문제가 된다 하면은 사실은 이혼 의사에 관해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으로 성립된 걸로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집하는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